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설미랑 손풍금의 윤설미입니다. 네, 오늘은 아코디언 손풍금 강의 세 번째 강의죠. 원래 오늘의 여러분들께 선마을하기 동요를 제가 가르치기로 했는데 하나를 빼먹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왼손 배열, 왼손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제가 96 베이스 96개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아코디언을 지금 제가 메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저는 지금 전문가용이 아닌 어르신 상대로 이제 아코디언을 쉽게 배우는 방법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악기는 필요 없습니다. 뭐 60 베이스도 괜찮고요. 80 베이스도 괜찮죠. 악기가 클수록 무겁기 때문에 이제 독주를 연주하거나 큰 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들께서는 이보다 더 작은 악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왼손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아코디언이 머리에 아마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아코디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선마을하기 첫 동요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그러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좀 더 이제 논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코디언 강의는 제가 한 주에 한 강의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강의를 한다고 해서 보시는 분들께서 매일매일 숙제하고 제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가르치는 오늘 강의를 가르쳤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어르신들께서 손에 붙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강의가 들어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강의를 보고 따라하고 제가 준 숙제를 잘 해주면 웬만한 연주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주에 한 번씩 아코디언 강의는 올리는 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제가 첫 강의 때 왼손 쉽게 보는 방법 콩나물 대가리, 악보 대가리라죠. 북한에서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는데 이 악보를 막 그려서 음악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께 가르치시면요. 머리가 터져서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색깔로 세계 최초죠. 색깔로 이제 화음을 표시를 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왼손의 원리입니다. 왼손은요. 지금 제 아코디언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아코디언 쪽에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이 파, 도, 솔입니다. 하트 붙인 거 보이시죠? 거기가 가장 이 96 베이스 중에 중간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 가운데쯤. 자, 음색이 5개입니다. 5개 중에 중간 가운데 여기가 바로 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심으로 왜 이 도를 중심으로 놨는지 한번 그림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오곡별로 되어 있는 이쪽이요. 여기가 지금 가장 중간에 있는 도입니다. 이제 제가 붙인 그 도인데 음계는요. 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가 왼손 총체적으로 봤을 때 도가 가장 중심에 있죠. 도를 중심으로 위에 음이 솔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도, 레, 미, 파, 솔 다 손가락이 몇 개 굽히죠? 5개가 굽히죠. 그럼 이거를 오도라고 합니다. 오도. 도 위에 거는 5개만은 솔이고요. 솔 위에 거는 그럼 뭘까요? 솔, 라, 시, 도, 레 5개를 또 손을 꼽으면 여기가 레가 되겠죠. 그럼 레 위에를 볼게요. 레, 미, 파, 솔, 라 그러면 라가 되는 겁니다. 라 위에는 라, 시, 도, 레, 미.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도, 시, 라, 솔, 파라고 하지 않고 도를 중심으로 올라갈 때는요. 계속 올렸어요.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는 샤볼 북한에서는 올림표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입니다. 지금 올라갈 때고요. 자, 도를 중심으로 오도를 지금 배럴이 내려와 있잖아요. 도를 중심으로 위로 올릴 때는 올림표를 붙일 거고요. 밑으로 내려올 때를 보겠습니다. 도, 시, 라, 솔, 파 맞죠? 자, 이거 파 맞아요? 제가 배워줬으면 파 맞아요. 그러면 내려옵니다. 그럼 파, 미, 레, 도, 시 하면 여기가 시가 되겠죠? 시, 라, 솔, 파, 미 여기가 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가장 왼손의 원리를 기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암송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이거를 암송을 내셔야 돼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왼손 배열순입니다. 왜 파부터 기억을 하냐?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여기까지죠.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여기까지는요. 샵과 플랫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내림표, 내려간다 해서 내림표라고 쓰고요.
올라간다, 샵, 올라간다고 해서 올림표를 씁니다. 왼손 이치가 알고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파도 솔레라미시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파도 솔레라미시를 기억해서 그 위에 또 파가 되죠. 같은 색깔이 지금 한 베이스 안에 지금 3개를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파도 똑같은 파 소리가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 파도 솔레라미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위에 올라가서부터는 파에 샵이 붙습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건반으로, 아코디언 건반으로 봤을 때, 아코디언 건반으로 소리를 봤을 때 원래는 파도 솔레라미시가 여기 들어갔다면 파 샵이면 파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샵 소리가 날 거겠죠. 여기서. 자, 그럼 내려와 볼게요. 여기 내려와 보니까 여기도 같은 색깔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려오니까 내림표 플랫을 여기는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쓰고 여기도 씁니다. 근데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파샵이 울리는 음계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C 플랫. 여기서부터는 다 플랫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음계가 다양하게 쭈르르 나와 있으나 소리가 틀립니다. 같은 파지만 샵과 플랫 따라 우리가 소리가 틀리잖아요. 자, 파 하나, 자, 레를 하나 놓고 볼게요. 레 플랫은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들어봐요. 어차피 뭐 전문가들 영이 아니니까 어르신들께서 들어보세요. 같은 레입니다. 레인데 이거는 샵이 하나도 안 붙었을 때 레죠. 그리고 샵이 붙었어요. 틀리죠? 반은 올라갔고요. 플랫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레에서 반키가 내려오는 거죠. 이런 이치로 아코디언이 왼손은 뭐 덤으로 달고 있나 이런데 왼손은 아코디언 오른손은 멜로디고요. 왼손은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그 베이스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파도 솔레 라미시 이거를 오도시 아까처럼 제처럼 도레미 파솔 이렇게 계산하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손 공식 우리 수학에서도 네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왼손에서는 이게 가장 중심에 내려오는 기본 화음도입니다. 도표죠. 그 위로부터는 파도 솔레라미 시 하면 또 파도 솔레라미 시겠죠. 시미라레 솔도 화 내려올 거예요. 시미라레 솔도 화 시미라레 솔도 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 밑에 더 있으면 또 더 내려가겠죠. 근데 아마도 아코디언은 120 베이스 120개의 베이스 이게 제일로 큰 악기입니다. 제일 큰 악기. 자, 요렇게 화음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아셔야 되냐면 뭐 아코디언 어느 정도 칠 줄 아시는 분들께서는 찾아야 되잖아요. 악보에 파샵 무슨 C샵 B샵 하고 쓰였는데 그게 어딘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열 순위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코디언 왼손 봤을 때 제일 첫줄은 보조 음열, 두 번째는 기본 음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해 준 거는 다 이 기본 음열 안에 들어가 있는 음들입니다. 그리고 장조, 단조, 칠화음, 감칠화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과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감칠화음은요.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없으십니다. 정말 쓰실 일이 없습니다. 아코디언 연주를 하면서 여기까지 쓸 일은 없어요. 이거는 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기본 여기까지는 아셔야 7화음까지는 아셔야 연주를 다 할 수 있고요. 7화음을 몰라도 장조와 단조까지만 아시면 웬만한 연주는 다 가능합니다. 이건 몰라도 100% 연주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감칠화음에 으뜸음이 뭐고 화음이 뭐가 들어갔고 하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만 써줬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공식하고 어긋나는 보조 음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조 음열이 여기가 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도 옆에 줄이 다 도입니다. 여기도 도고요, 여기도 도예요. 도, 장조, 도, 단조, 도, 칠화음, 도, 감칠화음인데 얘 옆에 있는 얘만 도 역할을 안 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음이 어떠냐? 여기는 다 거의 여러분들 이제 아코디언 매가지고 왼손 소리를 내보세요. 첫 소리를 내면 여기가 다 이렇게 틀리고요. 이
이 소리하고 이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같은 하음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같은 하음들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얘하고는 틀려요. 이게 왜냐면 왜 그런지 몰라요. 보조음열 순위가 따로 돼 있습니다. 보조음열도 역시 파, 도, 솔, 레, 라, 미, 시. 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가 기본입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보조음열에서는 자, 기본 음열 기준으로서는 도를 중심으로 화음이 이렇게 기본 화음이 올라갔다면요. 얘는 2기가 기준이 아니고 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 몇 도 내려왔습니까? 몇 알 내려왔을까요?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네 알이 내려와서 여기가 도가 됩니다. 도에서 개수로 계산했을 때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이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이 들어와서 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렇게 됐니라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음료를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파도 솔레 라미시면 이 위는 뭘까요? 또 파도 솔레 라미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올라갈 때 뭐가 붙는다고요 아까? 여기서는 같은 파가 올라가지만 샵이 붙습니다. 자, 내려올게요. 시미라레 솔도 파. 또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시가 되겠죠. 시는 똑같은 시가 아니고 내려올 때는 네, 샵이 붙는 겁니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 음열, 기본 음열하고 보조 음열에 음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안다면 제가 한번 오른손, 왼손 요 두 개 음열, 보조 음열과 기본 음열을 이용을 해서 도를 중심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도 맞죠? 빨간색. 여기는 지금 도하고 파하고 솔은 다 돼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될까요? 레는 색깔이 안 돼 있습니다. 일부러 앞으로는 제가 색을 만들어 드릴 텐데 현재는 제가 기본 장조 하음만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배워주기 때문에 3하음만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도, 레는 어딜까요? 여기가 레입니다. 자, 여기 파, 도, 솔, 레. 자, 레죠? 레 쭉 따라오면 여기가 레죠? 그러면 도, 레, 미 손가락이 찢어지겠죠, 여러분? 보조음료를 이때 쓰는 겁니다. 도, 레, 어디가 미가 있죠? 도 옆에 자리가 미잖아요. 이 보조음열이 원래 미를 연주를 하려면 여기를 와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 찢어질까요? 안? 도, 레, 미 손가락이 찢어지죠. 자, 여러분. 왼손 운치법은 사지부터 시작합니다. 도를 네 번째 손가락부터 사지입니다. 자, 도, 레, 미를 찝으려면 엄지손가락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자, 왼손을 볼게요. 음열을 찾을 때 보조음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가 도죠. 자, 저 지금 다 떨궈서 할게요. 이 색깔이 지금 있는데, 자, 여기가 도입니다. 도. 네 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운지법이 네 번째 손가락. 네 하면 미는 엄지손가락이 와서 이 미를 짚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미거든요. 그럴 때 보조음열 도, 레, 미가 가는 겁니다. 도, 레, 미. 보조를 해주죠. 내가 연주할 때 쉽게. 화음을 찾아가서 출 때는 괜찮은데 왼손도 자기 멜로디가 있는 이런 악보가 있을 때는 미를 연주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파, 솔, 라, 시, 도. 이게 제가 차례차례 화음을 배열한 순서대로 베이스를 누른 건데 여러분 손이 찢어질 것 같죠?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이때 제가 보조음열을 이용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요 한 안에서 보조음열 때문에 연주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보조음열을 이용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애국가입니다.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됐죠. 기본 음열과 보조 음열이 함께 합쳐지면요, 요 원리만 도 밑에는 화고 도 위에는 솔이다. 파도 솔 레 라 미 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왼손으로도 멜로디 연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왼손에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는데
오늘 제 얘기 이 시간을 거쳐서 왼손의 원리를 좀 더 깨우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보시면서 스탑을 해가지고요. 잘 모르겠으면 이게 지금 동영상에 화면이 흘러가기 때문에 탁 스탑을 하신 다음에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왼손의 원리를 깨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근데 어르신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영어 문자를 잘 안 쓸 겁니다. 이런 새합과 플랫 같은 거는 괜찮고요. 뭐 이런 것들도 웬만하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도는 C고 레는 D고 뭐 A, E, B 이렇게 아실 거지만 이런 하음은 써놓되 거의 옆에 한글을 다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한글로 보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뭐 어르신들께서 막 세계 명곡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옛 노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아마 18번 같은 곡 하나 정도는 연주하고 싶어서 아코디언을 배우는 소박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겁니다. 오늘 잘 아셨습니까? 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되게 쉽다고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는 매일매일 계속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에게 이제 질문에도 이제 물어보고 싶은 문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규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뽑아서 이제 연주를 하는 편이고요. 뭐 제 아코디언이 부갈이라는 악기, 이탈리아 악기인데 그렇게 비싼 악기는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가격은 천태망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가장 새 악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싼 악기가 새 악기에서 가장 싼 악기가 한국에서 100만 원부터 가장 비싼 악기는 뭐 몇천만 원, 4천만 원 한국엔 없는데 뭐 1억까지 가는 악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악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가 악기 안에 어떤 자재들이 있고 금으로 된 리드를 쓰면 더 좋겠죠? 그럼 돈 많은 사람들 금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작기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규정된 가격들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악기는 낙원상가 같은 데서 많이 사고 가면 브랜드가 있는 악기라서 가격이 거의 한국에선 공통적인 가격이 기본적으로 좀 나올 겁니다. 가서 보면 일단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태리 악기들은 기본 1000만 원, 뭐 500만 원 500만 원짜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700부터 있는 것 같고요. 중고 악기들은 싼 게 많아요. 200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 이태리 악기도 많습니다. 옛날 악기. 악기는 새 것도 좋지만 낡은 것도 소리가 예쁘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은 너무 정말 치고 싶다, 좀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싼 악기부터 연주하는 게 어떨까라고. 왜냐면 아코디언 하다가 관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비싼 것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손의 원리가 너무 궁금했던 분들에 대해서 오늘 왼손에 대해서 좀 풀어봤습니다. 제가 요것대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이 화면을 스탑을 시켜서 머리에다 넣어두시면 제가 좀 전에 멜로디로 이제 애국가를 연주를 했잖아요. 자, 애국가를 연주할 때 필요한 기본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의 음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딱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8알이죠? 기본 음열과 보조 음열 8알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시도입니다. 자, 여러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요 안에 8알 안에 음계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되게 재밌습니다. 샵 올라가면요 그대로 연주합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하면 그 샵, 도샵의 음계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것이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주를 이제 강의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숙제를 해오는 같이 하는 방향에서 같이 해주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오른손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색깔로 보는 악보, 왼손 쉽게 보기를 알려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왼손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간부터는 동요에 들어가면서 알려드릴 텐데, 최종적으로 제가 오른손, 왼손을 지금 다 배워드리는 겁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오른손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소리 내면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스케일이라고 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스케일을 한번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한 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천 번 해줘야 됩니다. 처음 아코디언 매시는 분들은 도레미파도 잘 안 내려가요. 그럼 천천히 이렇게 손이 빨리 돌아갈수록 뇌 활성화가 되게 좋기 때문에 천천히 정확하게 빨리 돌아가는 연습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손입니다. 왼손 제가 배워준 여기 보조 음률까지 해서 왼손 스케줄을 자, 왼손의 음계를 따질게요. 요거를 연습이 손에 잘 익었다. 그러면 왼손하고 오른손을 한번 같이 해보실 텐데요. 이거 되시는 분만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보세요. 라고 연주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느끼셨습니까? 왼손은 도시라솔 파미레도를 연주를 했고요. 오른손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연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왼손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왼손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몸에 붙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게 뇌 활성화에 좋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케줄이 올라가고 오른손은 올라가는 스킬을 했고요. 왼손은 도시라솔 팜 내려오는 스킬을 했는데도 화음이 어색하게 잘 맞다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왼손 오른손 같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왼손 반대로 오른손 반대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음이 어색하지 않게 잘 맞아떨어지죠? 음악은 아마 정말 음계 하나는 누가 만들었는지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어려움을 뚫고 또 이제 하는 게 우리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왼손 오른손 잘 맞춰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아마 이것만 잘 왼손하고 오른손이 자유롭게 된다. 화음 그냥 뭐지 땅 짚고 헤엄치기로 화음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하시고요. 선말하기 죄송하게 이번에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다음에 선말하기로 제가 악보를 그려가면서 원리에 대해서 화음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러고 또 연습하고 숙제도 내주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른손 스케일 왼손 스케일 찾아서 잘 연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